자, 제외 기간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앞 페이지 가보세요. 앞 페이지 가보시면 92조의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기피 신청에 따라서 소송기간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소송기간이 정지가 된 기간,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또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이 데리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죠. 이 부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피, 변경, 심신상실과 질병, 그리고 공소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나머지 읽어볼까요? 감정유치, 우리 피의자 구속할 때 다 배웠죠? 구속집행 정지, 도망, 보석, 그리고 마지막에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의한 재판 정지된 기간이 있습니다. 헌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구속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비교될 것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도 정지고, 여기도 정지고, 여기도 정지고, 여기도 정지잖아요. 아하, 끝에 정지가 됐으면 다 제외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CF 나와 있죠? 기출된 적이 있는데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른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입을 해줍니다. 자, 이 기억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병합심리에 의한 소송 절차가 정지된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호송 중에 가유치가 이제 임시유치거든요. 임시유치된 기간도 제외되지를 않습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번. 잘 기억이 안 되면 색깔칠 하시면 됩니다. 기피, 변경, 상실, 질병, 전, 나머지는 됐지? 1, 2, 3, 4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쵸? 1, 2, 3, 4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색깔 칠하려면 칠하시고 비교될 것은 기억번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비교하셔라. 자, 다음 재구속 제한 가봅니다. 자, 이 조문 많이 봤죠?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죠? 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죠? 그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안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치? 이 조항은 피의자 구속일 때에만 적용되지 피고인 구속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도표 가볼까요? 자, 앞 페이지 한번 도표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재구속 요건 나와 있죠? 여기 피의자 구속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피고인 구속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속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구속 요건이 도망, 증거인멸, 주거부정. 이 구속 요건이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그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올까요? 자, 지금 1항 보겠습니다. 2항은 전 시간에 봤으니까요. 1항 체크했죠? 자, 밑에 팔아갑니다. 자, 208조 조항은 208조 여기 있잖아, 그치? 208조 조항은 방금 필기를 뭐라 했어요? 검사나 경찰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 동그라미.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법원 밑줄 그시고 X. 법원이 피고인 구속할 때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쵸? 자, 밑에 똑같습니다. 여기도 법원이죠? 법원입니다. 법원이 구속할 때는 208조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밑에 항소법원도 법원이잖아요. 그치? 항소법원이 역시 구속하였다 했을 때 2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그 취지가 같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주 풀어볼까요? 각주 방금 설명한 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 구속할 때는 2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는 구속 요건만 구비가 되면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시 구속이 가능하다. 구속 요건이 뭔데요? 앞에 도표 나와 있었잖아. 그렇지? 도망 적으세요. 증거인멸, 주거부정,
됐습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 가볼게요. 자, 영장의 효력 범위인데요. 자, 인단위설이 있고 사건 단위설이 있거든요. 우리 통설과판례는 사건 단위설입니다. 무슨 얘기냐? 갑이라는 사람이 A죄를 저질렀고 플러스 B라는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지금 저지른 사건이 두 개입니다. A죄 하나, B죄 하나. 근데 사람은 한 명이야. 자, 그러면 인단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이라면 이 한 명이 A죄, B죄 말고도 C죄, D죄, E죄, F죄 수십 개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영장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게 인단위설입니다. 자, 사건 단위설을 취하게 되면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이 한 명이 죄를 여러 개를 저지르잖아요. A죄, B죄, C죄, D죄, E죄 수십 개의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건마다 영장이 나옵니다. 건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장이 수십 개 나올 수도 있어. 사건 단위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장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그 범죄 사실이 A죄인지, 그럼 A죄라면 A죄에 대해서만 영장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B죄에 대해서 다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영장 받아오고 싶으면 이 B죄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오면 됩니다. 됐죠? 자, 판례봅니다. 영장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그게 뭐라면? 그게 A죄라면, 별개는 B죄지, B죄.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A죄라면 A죄에 대해서 미치는 거지? A죄에 대해서 미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A죄, 순수히 A죄에 대해서만 미치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그 A죄와 기초된 사실, 기초되는 범죄 사실, 그게 기본적인 점에서는 똑같다 그지? 기초는 똑같다는 거야. 그랬다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미친다는 거지. 자, 이 판결 유죄는 나중에 공소장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즉 A죄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그게 원칙인데 약간 확대해서 그 기본적인 범죄 사실이 똑같다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영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꺽쇠 2번 가볼까요? 꺽쇠 2번은 덜 중요한데 그냥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영장에는 횡령죄라고 기재되어 있어. 구속영장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바는 사기죄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럼 이죄와 이죄가 똑같냐? 기본적인 점에서는 똑같냐고? 원래는 다르죠. 횡령과 배임이 기본적인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횡령과 사기는 완전 다른데, 근데 이 사건에서만큼은 이것이 내용이 똑같다. 이 사건에서만큼은 내용이 같고 평가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점에서는 똑같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만큼은. 그래서 이 하나를 먼저 끊었잖아요. 만약 횡령죄를 먼저 끊었다고 한다면 그 영장 효력은 사기죄에도 미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구속영장을 다시 받아올 필요는 없고, 처음에 횡령죄로 영장 끊어놓은 곳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기죄로 공소장 변경을 해서 그걸로 써먹으면 된다. 이 얘기지 법원에 다시 귀찮게 실이 받아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적인 점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울게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눈팅으로만 보시고 여러분은 1번만 보시면 돼요. 자, 이중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A죄가 있고 B죄가 있다 했잖아요. A죄에 대해서 지금 구속 요건이 구비됐습니다. 그리고 B죄도 구속 요건이 구비됐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증거 다 확보됐고요. 자, 근데 A죄에 대해서 먼저 구속시켰어요. 먼저 이거 가지고 구속시켜버렸어요. 구속시켰는데 이 구속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왔어요. 임박해 오니까 이 친구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면 신병 확보가 안 되잖아요. 도주 우려도 있고요. 다음에 또 경찰서에 나온단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야, 이 친구 조금 있으면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 B죄 있잖아요. B죄. B죄에 대해서 다시 영장 치면 되는 겁니다. 영장 쳐서 이거로 구속시키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구속을 두 번 시키는 거지. 여기도 한번 구속시켰고 여기도 한번 구속시켰 것이기 때문에 이중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용되느냐? 허용된다는 거야. 긍정입니다. 긍정. 자, 읽어볼게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게 뭔데? 이게 A죄지.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른 사실로, 무슨 죄? B죄에 대하여 다시 영장받아 구속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갑죄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A죄죠. A죄에 대한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그 석방을 막고자 을죄에 대해서 영장 쳐가지고 구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건 단위서를 취하고 있는 현행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이 이중구속을 긍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판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읽어볼게요. 자,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다. 그게 뭔데? 이게 A죄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것이 A죄가 지금 구속 만기가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만료될 무렵에 다른 범죄 사실. 그게 뭔데? B죄. B죄에 대하여 구속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중구속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합니다. 자, 이 이중구속과 비교될 것이 별건입니다. 별건. 이 별건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A죄를 범했고 B죄를 범했어요. 여기까지 똑같지? 여기 똑같잖아 지금. 그런데 이 A죄에 대하여는 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증거도 확보가 안 됐고요. 증거도 확보가 또 안 됐기 때문에 영장 쳐봤자 기각입니다. 영장 안 내줍니다. 그런데 B죄에 대해서는 구속요건을 갖췄어요. 증거 혐의도 다 확보됐고요. 근데 사건은 이게 더 커요. 월등히 커요. 이것만 해도 형이 엄청나게 나와요. 검찰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B죄는 기껏해야 형량 얼마 안 나와요. 기껏해야 몇 개월짜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A죄. 근데 A죄에 대해서 이게 중대한 범죄인데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사하고 싶은 거예요. 검찰은. 근데 검찰이 꼼수를 부리죠. 어떻게? 이 B죄에 대해서 지금 구속요건이 구비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B죄에 대해서 영장을 치는 거예요. 영장을 쳐서 이걸 가지고 구속시키는 겁니다. 구속시켰는데 구속시켰다면 B죄에 대하여 B죄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로 수사를 안 합니다. 그거 할 시간도 없어. 지금 이 A죄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여기서 몰빵해야 돼. 이 짜실짜실한 이 B죄에 대해서 할 시간도 없고, 영장은 구속시켜서 영장은 받아놨지만 여기에 대해서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검찰이 A죄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이 A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걸 뭐라 그래? 지금 배우는 별건 수사입니다. 별건 수사. 이게 돼, 안 돼? 이 별건 수사는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별건 수사한다고.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 별건 수사는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게 다수설이야. 판례는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어. 학자들은 그렇게 봐. 이걸 하고 싶으면 A죄에 대해서 증거 확보하고 A죄에 대해서 영장 받아와서 구속시키고 그래서 수사해야 되는 거지. 왜 B죄에 대해서 구속시켜놓고 왜 B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왜 A죄를 하느냐 이거지. 그쵸? 실무상 그렇게 하죠. 실무상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보죠. 개념 보시죠.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는 본건이 있었어. 그게 A죄야. 근데 이 A죄에 대해서는 요건이 구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요건이 구비된 다른 사건, 그게 B죄지, B죄에 대하여 영장받아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다수설. 아직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요 하나밖에 없어. 자, 이 판례가 있는 것은 동그라미 2번 된 판례인데요. 이건 뭐냐면 별건 구속기관의 미결 구금 일수를 본건 구속기관이 산입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구속시키면 구속기간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결 구금 일수 나오잖아요.
이 미결구급 밀수는 이 B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 미결구급 밀수를 이 A죄로 전용시킬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판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판례를 요 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눈팅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2번에서 본건 구속기간에 산입시킬 수 있느냐? 산입이 안 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벼구조입니다. 자, 상소기간 중에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결정은 그 기록이 아직은 원심법원에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상소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이 합니다. 자, 규칙 가보죠. 상소기간 중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해서 자, 이러이러한 결정은 그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상소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소법원은 기록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법원이 이 기록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소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이 합니다. 이송, 파기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록이 이송,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누가 한다? 이송, 환송한 법원이 합니다. 자, 그래서 별표 3개가 되어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들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좀 확인을 해 두시고요. 각각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자, 판례 봅니다. 판례는 위 조문들을 확인해 준 것뿐에 불과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상소 기간 중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의 구속을 그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러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는 아직 않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원심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방금 읽었습니다. 이 규칙 규정은 형소법, 모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죠? 모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꺽스 2번 갑니다.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자, 이 피고인에 대하여 1심법원, 이 1심법원이 원심법원이 되는 거죠. 그 1심법원이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그러면 항소법원에 도달하지 않았겠네요. 따라서 이 원심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법이다, 이것을 위법이다 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색깔 칠하면 됩니다.